안녕하십니까. 공청회 사회를 맡은 임준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부안군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밝히며 시작하겠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이란 방사능을 띤 물질 중에서 인간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란 이러한 방사능 폐기물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현재 발전소 내부의 저장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의 위험 요소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 등으로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각각 안전성, 문제 실행 가능성 및 필요성, 효과 및 이익을 쟁점으로 나눠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열게 된 정부 대표의 배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 대표 임지환입니다.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 그 의견들을 듣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각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대표 정동희입니다. 방사성 폐기장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먼저 저희 기업은 2007년에 세계 최초로 방사성 폐기물을 유리구조 속에 가두어 외부에 영구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유리화 설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유리화 기술은 현재까지 울진 원전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화 기술을 통하여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기존 대비 2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은 경주 방패장의 경우 방패장의 기술적인 적합성과 시설 운영 중 필요한 안전에 관한 것을 한 달간 정기 검사를 합니다. 경주 방패장에서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은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별로 발생하는 소량의 기체 방사성 물질은 선물 환기계통에 설치된 필터를 요구한 뒤 법적 기준에 따라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방패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 대표 강용근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장의 위험성은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핵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콘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속에 묻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 경우 완전한 방수가 되지 않아서 방사성 물질이 보관 용기를 빠져나와 지하수를 따라 땅속에 누출이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먹는 물이나 채소 등에서도 방사능이 묻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누출이 아닌 폭발이 일어난다면 더 큰 자연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예시로 미국에 있는 바넬, 웨스터밸리, 맥시플랫 등의 처분장과 프랑스 라그의 처분장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폐쇄되고 환경을 오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핵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마저 핵 폐기장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나 그중 50%가 폐쇄되었을 정도입니다. 그 후로 미국에서는 여론에 밀려 핵 폐기장 유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 등이 있었는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안군의 방패장 건설을 추진한다면 부안시 주민들은 크게 반대할 것입니다. 천성측 원자력 전문가 김효윤입니다. 완전한 방수가 안 될 경우 방사성 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성은 이미 검증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자료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방사성 폐기장은 처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겹의 차단벽을 설치합니다. 특히 지하수는 방사성 물질의 주요 이동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물과 물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처분시설은 장기적인 처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방벽 개념으로 설계 운영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 제1방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체 수거물과 포장 용기가 1차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제2방벽은 그 바깥쪽에 있는 부분인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60cm 두께로 되어 2차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방벽은 토양이나 안반 등 자연적인 방벽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3차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하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단순히 외부와의 1차적 차단만을 하는 것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점차 안전성이 검증되고 나자 살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론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방패장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시민단체 대표 김차민입니다. 방패장은 시민들에게 여러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방패장으로 인한 피해의 예로 첼라빈스크의 고준익 폐기장 저장고가 1957년 가을 폭발하여 대규모 방사능 오염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살던 주민 1만여 명은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마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고 32개의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대만의 라니섬은 저장된 폐기물통이 부식되어서 유출이 되어 당시 인구 3,000명도 채 되지 않은 섬에서 50명이 넘는 기형아가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0명 중 2명꼴로 전응아가 출연해 5개의 초등학교에서 전응아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등이 있었음에도 부안군에 건설하는 것은 너무 불안정하며 부안군에 사는 시민들도 이러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실행가. 또한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방패장 전용 홈페이지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으로 방패장에 대한 전문 상식, 갖가지 의문 사항에 대한 답변, 환경 단체의 주장에 대한 사실 설명, 해외 사례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 방패장 실체의 이해 증진과 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사전 부지 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로 위치 신청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제 전문기관에 의한 부지 안전성 검증으로 신뢰도를 입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효과 및 이익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측 기업 대표 정동희입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방패장을 건설함으로써 꾸준한 관리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창출되는 직업과 보상 성격으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복지 환경으로 주민들이 기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경주의 방패장 건설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경주에 방패장이 건설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이전하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주시의 재정자력도 증가하였으며 도로 확장이나 신설 등에 투자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더 매진하였습니다. 부안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 도시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시골임에 틀림없지만 체류장을 유치하여 거기에 나오는 보조비로 문화시설들을 건설하고 도시 정비도 한다면 틀림없이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대 측 시민단체 대표 김차민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와 도시적 측면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 주민 개개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건설로 인한 문제로는 땅값 하락과 산업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방패장 건설 후에는 그곳에서 생계를 끌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부안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부안군은 관광산업, 어업이 주된 산업으로 부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부안에 폐기장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관광산업이 쇠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방패장을 건설하면 바다가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업이 힘들거나 어업을 못할 수도 있고 부안의 생태 농작물, 어작물들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듦으로써 부안 구민 전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잘 생활하고 있는 부안군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전문가 김우현입니다. 방패장 건설은 지역 경제 성장에 엄청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경주 방패장 건설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적어도 3.6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3,900억 원이었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465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 효과도 29,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방패장 건설과 연계해 동해안 지역에서 각종 개발 사업,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까지 본격 추진하면 그 파급 효과는 총 23조 원, 고용 유발은 19만 9천 명 이상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경주 방패장 건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안군에도 방패장을 건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단체 대표 강영문입니다. 방패장 건설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더라도 방패장 폐기물이 방출되면 인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환경에도 역시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사성 물질은 화학 변화에 의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 핵 붕괴로 인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단 방출되면 장기적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다른 선진국들의 폐기물 저장소 중 낡은 것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러므로 부안군의 핵 폐기물 저장소에도 충분히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어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핵 폐기물 저장소의 불안전한 설비는 앞으로의 방사성 폐기물이 잠층하게 될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부안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부안의 시민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양측의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장 최종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기업대표 정동희입니다. 저는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건립을 찬성합니다. 먼저 저희 기업은 방패장의 유리화 기술을 사용하고 방패장을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기에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방패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패장의 건설로 저희 기업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일자리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안군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를 찬성합니다. 이상 방패장 건설 기업 대표 정동영이었습니다. 찬성 측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 김우현입니다. 방패장 건설은 현 정부가 탈원전 폐지를 상황 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방사능 폐기물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며 발전소 내부에 저장할 공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방패장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함으로써 정부, 기업, 시민 모두에게 충분한 이익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안군 방패장 건설에 찬성합니다. 이상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 김우현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최종 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대 측 시민단체 대표 김찬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방사능 폐기물의 유출로 그 지역에 피해가 생긴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경청의 조사 결과 부안 시민들의 약 90%가 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부안 시민들은 전혀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부안이 아닌 지리적으로 설치 가능한 다른 곳에 설치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부안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는 것은 부안에 사는 시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며 부안의 식재료가 잘 안 팔리게 되며 땅값이 떨어지게 되어 경제성이 떨어져 부안군에 사는 시민들이 또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안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환경단체 대표 강영문입니다. 저희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핵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콘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속에 묻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 경우 완전한 방수가 되지 않아서 방사성 물질이 보관 용기를 빠져나와 지하수를 따라 땅속에 노출이 됩니다. 이 노출이 환경에 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민들은 방패장 설치 시 자신의 불이익 등을 생각해 반대할 것입니다. 또 핵 폐기물을 마을이나 도시에 설치한다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패장을 설치하고 노출이 발생한다면 그 환경적 피해는 매우 클 것입니다. 환경연합운동 대표로서 부안군 방패장 설치에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부안군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건립 추진해야 한다라는 논지에 대한 정부 대표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표 임지환입니다. 각 입장들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방사능 폐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정부에서 각 입장들을 고려해 본 결과 부안군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건립을 부안군이 최적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부안군에 건립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를 건립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생기고 일자리도 생겨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 저희 정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설치에 반대하는 여러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 폐기물 저장소를 건립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안군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최대한 보상을 해줌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안군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를 건립 추진해야 한다라는 문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